내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할 줄 알게 되면 리더를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의리로 혹은 그 사람의 위치만 보고 따라가기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리더를 얼마나 더 따라가 볼지 측정을 하게 되고요.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고 확신이 되면 리더가 굳이 찍어 누르지 않아도 내가 먼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죠. 반면 어떻게 저 자리에 있나 생각되면 내가 극진 대접을 받더라도 마음이 먼저 떠납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하루 이틀에 안 된다는 거겠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란 작은 기대도 남아있고요. 내 판단을 믿기까지 여러 번의 확인과 고민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엄청나게 흐르고 나서야 예상한 게 맞았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은 갈등과 불안, 성장이 멈추는 리스크까지 겪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내는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진 리더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황금 같은 기회와 정신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요. 어떤 리더십이 대체되지 않는지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리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한다면 소통, 결단, 책임, 권한 등 수십 개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들은 특정 리더가 가진 장점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결과를 보고 해석을 덧붙인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에는 밀가루, 치즈, 페페로니 한 줌이 들어갑니다 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진짜 피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실제 제작 공정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소통이 중요해 처럼 구호처럼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말이 통하는 리더는 적은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리더십 센터 설립자 하이패치 교수는 리더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개입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핵심만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하이패치는 리더십을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개입 설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 해결보다 개입 설계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먼저 누구나 예상하는 리더의 이미지란 게 있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미 모두 알고 있고요.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예컨대 소프트웨어 오류를 해결하거나 지연 정체되는 업무를 빠르게 해법을 찾아 정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이미 해답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니 이를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해결형 리더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자란 건 근본적으로 세밀한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때문에 기술만을 통한 리더십이라는 건 영향력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모든 기술을 다 익혀서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100년을 연마해도 리더십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죠. 반면 개입 설계형 리더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문제의 해법을 조직이 스스로 도전하도록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왜 리더십이라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점심 메뉴 정해주려고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죠. 단순히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면 언제나 30년, 40년을 일한 현장 기술자가 조직 꼭대기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조직은 기술자 양성소가 아니라 어떤 비전을 향해 가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일은요, 게임처럼 결말이 있는 스토리를 깨나가는 그런 속성이 아니죠. 아직 정답이 없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 조직을 앞설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답만 계속 주는 리더십만으로는 발전이 멈추고 점점 그 자리에 도태됩니다. 관행과 인습에 얽매여서 다 같이 도태되는 결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리더의 기술적 한계가 조직 전체의 한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을 찾게 해주는 사고 모델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 개입 설계라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변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적응형 문제 해결의 방향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둘이 얽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딱 반으로 갈라서만 설명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십의 기준은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요. 바로 효율성입니다. 문제 해결이나 개입 설계도 결국은 성과를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규칙을 충실하게 적용시키고 통제 과정을 지표나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결론이 납니다. 그게 현실이죠. 돌리지 않고 말씀드리면 구성원들이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지표에 미달하면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효율성 중심 리더십이 최고였습니다.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요. 리더는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킬 수 있게 매뉴얼을 따라가면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얼마나 빠르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정확하게 목표를 치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 그림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과를 꼼꼼하게 측정하고 지표 관리하는 역할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는 도구,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미 사람 개개인의 언어 습관부터 관심사, 심지어는 학습 패턴까지도 빠르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개인 성과 측정 또한 AI가 정교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사람 관리자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수작업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이건 아주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효율성 중심의 리더가 되면 더 효율적인 기계에게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AI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만 분석을 할 수 있고 가끔 거짓말로 지어낸 말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고 AI에게 관리를 시키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AI의 완성 수준을 따져볼 게 아니라 반대로 봐야 합니다. 인간 관리자의 거짓말이나 성과 조작, 편향성 편가르기는 더 심각하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효율성 면에서만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순수 인간 육체가 기계를 이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순수한 육체 노동이 기계에 대체되었듯이 관리와 통제 역할도 AI가 상당 부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교수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억을 채우려 이야기를 꾸며내고 거대 언어 모델과 똑같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대 언어 모델과 사람이 둘 다 환각현상, 오류를 내고 거짓말을 하는 현상을 똑같이 보인다면 효율성 면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저렴하면서 빠르냐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어서 힌턴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산업혁명을 통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때문에 더 힘이 센 기계에게 힘이 약한 인간이 대체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체력의 한계만이 아닌 AI를 통해서 지식의 한계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지식이 높은 존재가 지식이 낮은 존재에게 통제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리더십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정답은 뻔합니다. 규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로만 권위를 얻으려 했던 리더는 점차 사람이 아닌 AI와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AI가 더 싸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핵심은 인간 리더는 앞으로 무엇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효율성과 통제력만으로는 더 이상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규칙 중심 운영을 여전히 고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쟁 상대가 AI라면 승산이 높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고 오로지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고 따뜻한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욕구를 깊이 파악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설계도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이패치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답을 던져주는 리더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직접 답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조정하는 리더가 된다면 조직 전반이 적응형 문제 해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인간 중심 배려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무언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다만 왜 일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조직이 그 방향으로 학습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 인간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성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조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리더가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내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면 리더를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맹목적으로 따라가기 어렵고 판단이 신중해집니다. 리더가 결과를 내기까지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 기다리기보다 사고방식을 미리 파악해서 시간을 아끼고 성장의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리더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주는 해결형 리더와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만드는 개입 설계형 리더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리더는 AI로 쉽게 대체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 리더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사람 개인의 잠재력과 그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인간 중심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AI에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I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리더십의 기준을 세우더라도 정작 현실에서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구조를 갈아엎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어디든 복잡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저항과 부담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불편함 속에서도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누리는 좋은 시스템들이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답을 제안할 수 있는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저와 함께 그 답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구독해주세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